안녕하세요. 역사 탐구가 홍법 박익순과 함께 떠나는 역사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최초의 교전지인 부산진 싸움에서 적과 대치하다 전사한 부산 첨사 정발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정발은 1553년 명종 8년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광동리 너분골에서 간성군수를 지낸 아버지 정명성과 어머니 하멸 남궁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1577년 선조 10년 별시 무과의 급제 후 해남 현감 거제 현령을 거쳐 위원군수 시절인 1589년 선조 22년 비변사에서 서열과 관계없이 능력 있는 장수를 발탁할 때 여진족을 쏘아 죽인 유능한 장수로 인정받아 정읍현감 이순신과 함께 추천되어 고속 승진했습니다. 정발은 임진왜란이 벌어지기 몇 달 전에 부산진 첨절제사로 부임하여 부산진성 수비를 맡았는데 부임지로 떠날 때 어머니 남궁씨는 충 속에 효가 있는 것이다 라고 아들을 격려하셨다고 합니다. 정발이 부임하고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한 달 전에 고니시 육기나가의 사위인 대마도주 소요시토 씨가 부산진에 당도하여 명나라를 정벌하려 하니 조선은 길을 빌려달라는 내용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씨의 서신을 보내왔습니다. 그때 정발은 괘씸하다고 여겨 대마도주의 부산 정박을 허용하지 않고 축출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외관의 일본인들이 급히 피신하는 것을 보고 수상한 낌새를 느끼며 정발은 부산 앞바다에 있는 절영도에 주둔하며 군사훈련을 겸한 사냥을 실시했습니다. 임진왜란이 발발하기 전날에도 절영도로 사냥을 나갔다가 일본 선단이 접근한다는 보고를 들었지만 무역을 위한 세견선으로 알고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난 1592년 양력 5월 14일 새벽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이끄는 병선 70척과 1만 8천여 명의 일본군 제1군이 부산진성으로 밀려들면서 정발이 지휘하는 부산진성 수비군과 최초의 전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발의 수비군은 새벽 5시부터 시작된 1차 전투에서 소수의 병력임에도 잘 버텼지만 10시부터 시작된 2차 전투에서는 외부의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분전하다가 첨사 정발이 적의 총탄을 맞고 사망하자 성내 3천여 명의 백성 거의가 외적의 잔인한 총칼에 쓰러졌습니다. 부산진 싸움은 적의 병력이 6배나 많은 데다 신식무기인 조총의 위력에 더 이상 버틸 방법이 없는 싸움으로 불과 4시간여 만에 성이 함락되고 말았습니다. 외병이 상륙하자 종삼풍 첨사의 상급 지휘관인 정삼풍 경삼 좌수사 박홍은 배를 모두 가라앉히고 식량 창고를 불지른 후 도망했으며 경상 우수사 원균도 부하에게 맡겨놓고 도망한 것으로 실록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 정발은 함락 전 피신할 것을 부하들이 권유했지만 성주가 전쟁에서 죽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나는 성의 귀신이 될 것이다. 하고 마지막 순간까지 성을 지키다 전사했다고 합니다. 광해군 때 북인 주도하에 쓰여진 선조실록은 적선이 바다를 덮어오니 부산 첨사 정발은 마침 절영도에서 사냥을 하다가 조공하러 오는 외전이라 여겨 대비하지 않았고 미처 진에 돌아오기도 전에 적이 이미 성에 올랐으며 정발은 혼란 중에 전사했다고 위기가 닥쳐왔는데도 한가하게 놀러 나갔다가 어이없이 죽은 것처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절영도는 지금의 영도입니다. 한편 인조 반정 후 서인들에 의해 쓰여진 선조수정실록에는 정발은 절영도에 사냥하러 갔다가 급히 돌아와 성에 들어갔는데 전선 세척은 구멍을 뚫어 가라앉히고 군사와 백성들을 모두 거느리고 성을 지켰다. 이튿날 새벽적이 성을 백겹으로 에워싸고 서쪽 성방 높은 곳에 올라 포를 비오듯 쏘아댔다. 정발이 서문을 지키면서 한참 동안 대항하여 싸웠는데 적의 무리 중 화살에 맞아 죽은 자가 매우 많았다. 정발이 화살이 다 떨어져 적의 탄환에 전사하자 성이 마침내 함락되었다. 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포르투갈 선교사도 외장 고니시 유키나가가 성 안에 있는 장수에게 목숨을 살려줄 테니
항복하라는 전가를 보냈지만 성 안의 병사들은 비웃으면서 전투 준비에만 몰두했다. 또한 조선군은 매우 용감하고 과감하게 저항했으며 사람의 키 정도로 물이 차 있는 해자를 끼고 거의 모두 목숨이 다할 때까지 4시간 가까이 버텼다. 조선군은 오직 소수만이 살아남아 포로가 되었으며 조선군 중 가장 먼저 전사한 이는 그들의 총대장이었다고 그의 저서에 기록해 놓아 선조수정실록과 궤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당시 왜군의 총병력은 최소 16만 명 이상이었습니다. 부산 진성을 공격한 고니시 유키나가의 선봉대는 18,700명인 반면 부산 진성의 조선군은 50만 600명에 불과했습니다. 경상 좌수영 소속인 정발휘하 부산진 수군은 왜란 직전 성벽을 높여 쌓고 해자도 깊게 팠지만 왜군의 공격 능력에는 결과적으로 미치지 못했습니다. 정발과 부산진의 병사들 그리고 백성들이 낫을 들고 달려들고 지붕 기와장을 드러내서 성벽에서 던져대며 치열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본 일본군은 조선인의 저항이 이처럼 거센 데 대해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전투가 워낙 혼란에 처해 시체를 찾지 못하였고 다만 정발의 사랑하는 말 용상이 정발의 갑옷과 투구를 물고 생가까지 찾아가 정발의 장례는 의관장으로 치러졌다고 합니다. 정발이 순절할 당시 그의 나이는 39세였다고 합니다. 일본군과 부산진 주변 백성들은 분전한 부산진 첨절제사 정발을 기리는 의미로 검정옷을 즐겨 입은 정발을 흑의 장군이라고 불렀습니다. 정발은 전쟁 중에 자신이 맡은 임무에 소홀했다는 억울함을 사기도 했지만 이내 누명을 벗었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충신으로 인정받아 사후에 좌찬성에 추증되었으며 동래 충렬사에 배양되었습니다. 묘소는 경기도 연천군 미산면 백성리의 부인 임씨와 합장되어 있습니다. 부산진성과 동래성이 함락당했다는 장계를 받은 선조는 부산진 첨사정발과 동래, 부사 송상현이 조무래기 같은 왜구를 맞아 어찌 하루도 못 버티고 성을 내주었냐며 현장의 상황을 제대로 파악치도 못하면서 불같이 화를 냈다고 합니다. 오늘은 임진왜란 최초로 부산진 전투에서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하고 3천여 주민과 함께 희생된 부산첨사 정발에 관해 역사 산책을 해봤는데 다음 주엔 동래 전투에 앞서 다대포 전투에서 힘겹게 싸우다 전사한 다대포 첨사 윤흥신에 관한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